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루터에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라이브러리인 블럭 중에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큐빗이 아닌 큐빗 이외에 블럭이라는 게 또 있어요. 블럭에 블럭 조금 헷갈리죠. 그냥 클래스 자체가 블럭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를 가지고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블럭은 함수가 아닌 상태 변경을 트리거하기 위해 이벤트에 의존하는 고급 클래스고요. 블럭은 또한 블럭 베이스를 확정하여 큐빅과 유사한 공개 AP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럭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새 상태를 직접 내보내는 대신에 블럭은 이벤트를 수신하고 들어오는 이벤트를 나가는 상태로 변환합니다. 큐빅과 다른 점은 이벤트를 추적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내역에서 보시면 요 밑에 요 이벤트라는 거하고 가운데가 큐빗이 아닌 블럭이죠. 나머지는 다 같아요. 네, 이게 UI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블럭은 나중에 스테이트를 전달해 줍니다. 여기가 이전에 큐빅 같은 경우에는 펑션이 됐죠. 그래서 직접 펑션을 호출하는 형태로 처리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벤트를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트 패드로 이동해서 이걸 다시 코딩을 해볼 건데 그 이전에 한번 이걸 볼게요. 카운터에 이벤트를 생성할 거고요. 카운터 이벤트를 확장도 할 거예요. 이 이벤트를 확장을 해서 increment pressed라고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거나 뭐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인크리먼트 하겠다라는 이벤트를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전달을 해주는데 블럭을 하나 생성을 해서 블럭 안에 카운터 이벤트를 타입을 넣고요. 이 int는 state의 return 타입이겠죠. 그렇게 해서 카운터 블럭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생성자에서 on counter increment pressed를 가지고 이벤트의 핸들러를 정의를 해서 카운터 인크리먼트 프레스드가 오면 이 이벤트 핸들러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emit 한 다음에 state 플러스 1을 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퓨처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카운터 블럭을 가지고 와서 블럭 스테이트를 찍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dd 하고 다시 그 프린트해서 스테이트를 찍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큐빗하고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림 구독하는 것도 똑같이 subscription이라고 만들어서 블럭 stream.listen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저번에는 add 한 번만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subscription을 캔슬하고 블럭을 클로즈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되었을 때 큐빗처럼 관찰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n change를 가지고 처리하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의 내역이 나온다 라는 거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on changed도 있고요. on transi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블럭에서만 사용 가능한 건데 상태 변경을 촉발한 원인을 찾아서 추적 가능해요. on transition을 가지고요. 그래서 on transition 안에서 이렇게 상태 추적을 해봅니다. 그러면 트랜지션이 current state는 0이고 이벤트가 어떤 게 왔다, 그리고 next state는 뭐다 라는 게 나오죠. 물론 change도 그대로 확인이 가능해요. change는 이벤트에 어떤 이벤트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내역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큐빗에서도 사용하는 거니까요. 큐빗은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벤트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없었고요. 트랜지션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럭 옵저버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온체인지도 블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고, 이제 온 트랜지션도 이 블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른 점은 온 트랜지션은 이렇게 이벤트에 대한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러에 대한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뭐 나머지는 처리하는 건 같아요. 네,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다트패드로 가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카운터 큐빗이 있죠. 이제 이 카운터 큐빗이 아닌 블럭을 사용할 건데요. 그 이전에 이벤트에 대한 선언을 해볼게요. 앱스트랙트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카운터 이벤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벤트를 확장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클래스 카운터 인크리먼트 프레스드라고 만들고 익스텐즈 카운터 이벤트를 상속해서 확장합니다. 네. 자, 얘도 뭐 별로 특별한 내역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카운터 블럭을 생성을 할 거예요. 클래스 카운터 블럭 익스텐즈 블럭을 이용해서 카운터 이벤트 그리고 인트 형태의 스테이트를 넣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게 달라졌는지 알 수가 있으시죠? 자, 여기에는 카운터 큐빅 같은 경우에는 큐빅 타입 파라미터로 넣을 수 있는 게 이 int 스테이트에 대한 타입만 넣었어요. 근데 블럭은 타입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죠. 이 앞쪽에 카운터 이벤트를 전달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생성자를 다시 정의를 하고요. 슈퍼를 통해서 전달을 해줄 텐데 전달을 할 때는 그냥 0이라고, 네, 스테이트는 이니셜 스테이트는 0이라고 해서 보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생성자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니까 on counter increment pressed, 저희 상에 있는 우리가 정의했던 이 클래스를 그대로 가져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와 emit을 파라미터로 넘겨받아요. 여기에서 emit을 통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스테이트의 변경을 해주면 이게 스테이트 변경 내역이 전달이 돼서 처리가 가능해져요. 요거 계속 에러가 나고 있어서, 자, 이렇게 하면 카운터 블럭을 만들었죠. 그 아래쪽과 비교를 해보시면 뭔가 다른지 알 수 있죠. 자, 인크리먼트를 이렇게 따로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인크리먼트 프레스드를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 함수가 이벤트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 블럭은 큐빅과 다르게 이 on을 통해서 핸들링 처리를 하는데, on에서 이 emit 통해서 state 플러스 1 해서 아이템 인크리먼트를 처리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 아래쪽은 그러면 이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카운터 큐빗이 아니고 카운터 블럭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인크리먼트 처리가 아니겠죠. 저런 식으로 하면 처리가 안 될 테고요. 우리는 add 이벤트이기 때문에 add counter increment expressed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가로가 들어가야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즈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옵저버는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옵저버랑 같아요. 네, 물론 옵저버에다가 다른 몇몇 내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onChange 말고 블럭 같은 경우에는 블럭 옵저버 onChange 말고 다른 거를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 내역을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 일단 이 상태에서 런 해볼게요. 자, 런 하면 저렇게 counter block.change, 그래서 current state는 0이고 next state는 1이다 라는 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카운터에 인크리먼트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블럭 옵저버에 대한 내역이잖아요. 그러면 onChange를 이 카운터 블럭에서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했죠, 저희가. 그러면 onChange를 여기 카운터 블럭에서도 한번 처리해 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onChange 부분은 큐빗이랑도 똑같아요, 이전에 작업했던 거랑.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런을 해보시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 순서도 나오겠죠. 여기 카운터 블럭에서 onChange하고 심플 블럭 옵저버에 onChange하고 보시면 onChange에 원래 실행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카운터 블럭 아래 onChange가 먼저 실행이 되고 나서 심플 블럭 옵저버에 onChange가 실행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프린터를 예를 들어서 요 슈퍼 onChange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슈퍼 onChange가 먼저 실행이 돼버리고, 이 슈퍼 onChange는 심플 블럭 옵저버에 onChange를 실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시면, 자, 블럭 카운터가 먼저 실행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onChange가 끝나면 여기로 와서 프린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플 블럭 옵저버하고 카운터 블럭의 이 onChange를 항상 이 카운터 블럭이 먼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줘야 체인지가 먼저 실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까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로컬에 있는 카운터 블럭의 onChange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글로벌한 옵저버에서 작업하는 게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르겠죠. 이건 트레이싱 로그일 가능성이 많고, 이쪽에서는 이 로컬에서 처리하는 내역에 대한 로그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럴 때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이 프리오리티 잘 확인하셔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블럭 옵저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카운터 블럭을 우리가 큐빗과의 차이점을 여기 알아봤고요. 또 이제 하나 볼 게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처리를 안 했었는데, 이제 원래 카운터 블럭에서 온 이벤트라는 걸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버라이드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void on 이벤트가 오면 블럭에 대해서요, 이런 두 가지 아규먼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린트해서 여기도 블럭에 런타임 타입과 이벤트를 저희가 찍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찍어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잘못돼서 일단 여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쪽에서 만들었던 카운터 이벤트를 그대로 넣어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내역을 그냥 찍으면 돼요. 이 뒤쪽도 잘못했네요.
제가 심플 옵저버에 있는 내역하고 헷갈렸어요. 그냥 이벤트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를 통해서 이벤트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저렇게 이벤트에 대한 내역이 또 찍혀요. 네. 그리고 블럭 옵저버에서도 저거를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옵저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프린트는 제가 위쪽에다가 두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지금 순서를 알 수가 있죠. 이벤트, 온 이벤트가 먼저 처리되고 그 다음에 온 체인지가 처리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로컬에 있는 온 이벤트, 온 체인지가 실행이 되고 글로벌에 있는 온 이벤트, 온 체인지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카운터 블럭에서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랜지션이라는 걸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에 대한 내역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트랜지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on 트랜지션, 카운터 이벤트 int에서 이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위치를 위쪽으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여기도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럭에서 블럭 옵저버에서 온 트랜지션을 처리하는 부분을 또 복사를 해서요 넣을게요. 자, 프린트를 슈퍼 위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런을 하면 인스턴스, 이게 이벤트, 요 내역이 블럭의 이벤트, 옵저버의 이벤트, 그 다음에 트랜지션, 네, 커렌트 트랜지션, 여기에 있는 로컬 트랜지션, 글로벌 트랜지션, 로컬 체인지, 글로벌 체인지.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벤트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마지막으로 체인지가 실행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로컬이 먼저, 글로벌이 그 다음이에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이나 트레이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에러에 대한 처리를 할 때는 여기 심플 옵저버 밑에다가 이렇게 에러에 대한 내역들을 넣어서 에러가 나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처리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큐빅과 블럭에 대한 설명을 어제와 오늘 이어서 했고요. 이제 이걸 봤을 때 큐빅의 장점과 블럭의 장점을 알 수가 있어요. 큐빅 같은 경우에는 간편함이죠.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블럭에 비해서 간편해요. 블럭의 장점은 추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태 변경의 순서와 이러한 변경을 촉발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하냐면 트랜지션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그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블럭보다는 큐빗으로 생성하는 게 더 간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게 너무나 간단하죠. 그냥 플러스 1 하고 난 게 끝이에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뭐 요 정도 하는 정도가 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간편함이 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 뭐 조금 더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해지거나 많아지는 경우에는 블럭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그가 생겼을 때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들을 추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러한 추적성이 더 좋은 블럭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